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의 원자력 ETF 상품 두 가지 비교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지난해 두 가지 상품이 출시가 되었고요. 출시 후에도 소개하는 영상 만들었었는데요.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 6월에 출시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이 좋다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그 배경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두 가지 상품의 주요 정보부터 짚어볼게요. 출시 당시에는 킨덱스 상품이었는데 한투에서 그 브랜드 이름을 에이스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현재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상품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출시가 되었고요. 수수료는 0.3%, 0.45%입니다. 투자되어 있는 자산금을 보시면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에 106억 원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종목이 여기에 좀 더 많거든요. 다양하게 25가지 종목이 들어있는데 거의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거의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력 관련 산업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커버하는 그런 다양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종목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좀 고른 편입니다. 반면에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같은 경우에는 20종목 원화 예금 제외하고 20가지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상위 종목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두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2개까지 끊어봤어요. 보시면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가 13.15%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10.61%, 한전기술 10.12%, 한국전력 8.67%, 삼성물산 8.31%, 현대건설, 한전, KPS, 오르비텍, 대우건설, 현대일렉트릭, LS, 그리고 우진 등이 상위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같은 경우에는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 거의 동일하게 큰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현대일렉트릭, LS 엘렉트릭, 또 한전기술, 대우건설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대부분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2개 종목이 전체 ETF에서 각각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좀 계산해 보면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같은 경우는 12기업 비중이 80.11%로 나타났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같은 경우는 12개 종목이 91%나 차지하고 있어요. 원자력의 가장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비중이 15.83, 현대건설 14.57, 한국전력 12.2%, 요 세 개 종목 비중이 42.6%나 됩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는 10%,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8.67%, 현대건설 6.44% 정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고르게 다양한 종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바로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종목은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위 종목에서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뭐 2차 전지 수직 계열화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좀 포스코 그룹이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15%로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건설사 그 밸류체인에서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두 ETF 모두 건설사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또 대우건설, 또 현대건설 이렇게 보이고 이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면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에는 GS건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이런 한국전력이나 건설사가 함께 발전소를 플랜트를 짓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비중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게 이 원자력 ETF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좀 건설사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첫 장에서 보셨던 주가 차트에서 좀 이 건설사들이 좀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ETF 수익률이 좋지 않았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럼 각각 ETF의 전체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각각 ETF에만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뭔지 좀 알기 위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아까 그 12개 종목까지는 뜯어봤고, 보시면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에는 25종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종목이 많죠. 하지만 뭐 그 비중은 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종목들이 해당 ETF에만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원자력 테마 딥서치 상품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세아제강, 다원시스, 성강밴드, 조강, BMT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같은 경우에는 보성파워텍, 일진전기, 광명전기 요 세 종목만 이 상품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 원자력 ETF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폭넓은 종목을 커버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초창기에 이 ETF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만 해도 두 개 다 투자되어 있는 자산 규모가 약 80억 원대로 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제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 원자력 아이슬렉트는 좀 축소가 되어 있고 오히려 투자 자금이 원자력 테마 딥서치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리밸런싱이 어떻게 달라졌어? 또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에 이번에 편입된 종목들은 조강, ILI, 효성중공업, 세아제강, 다원시스, BMT가 편입이 되었고 HD, 현대중공업, 에이프로젠, 대한전선, 보성파워텍이 편출되었습니다.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에는 광명전기랑 S&T 에너지가 편입이 되었고요. 반면에 비추로테크, 서정기전이 편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기업들이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지 좀 정리되어 있는 표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굵은 표시로 해놓은 기업들이 원자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한전-KPS가 양쪽 ETF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위 종목들이고요. 또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GS건설이 대부분 수주를 맡아서 해외에서 원자력 플랜트를 건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좀 1월 20일 좀 지났지만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 원전 프로젝트 디벨로퍼로 함께 팀을 꾸려서 들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전력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32조 적자를 낸 기업인데, 그 ETF 수익률 면에서는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 원자로 기자재를 만드는 그런 원자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전 기기 제작을 하고 또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스크린 캡처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왜 여기 포함됐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포스코 건설 때문입니다. 포스코 ENC는 기존의 포스코 건설 사명을 바꾼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ENC가 차세대 사업으로 원자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포스코 ENC는 원자력 발전, 원자력 이용시설 등 원자력 산업의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으로 유럽연합의 텍소노미 원자력 발전 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돼서 알아두셔야 될 점이 이 텍소노미인데요. 텍소노미는 친환경 투자 기준 녹색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 또 관련된 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사업을 이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ENC는 또 최근 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 원자력 개발 과제, 또 사업화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세대 사업으로 수소와 원자력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 쪽에서 원자력 부분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별도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 역시 차세대 사업으로 원전과 수소 사업을 먹거리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4월 18일자 기사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차세대 원전, 특히 소형 모듈, 또 수소 플랜트, 전력 거래 사업 등을 신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관련된 사업을 해외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또 최근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기술 두 개 다 이제 ETF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두 기업이 이제 드디어 또 신한울 3, 4호기 관련된 그런 대규모 공급 제약을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부분이 이제 드디어 좀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전 원자력 영상에서 원자력 관련 흐름, 정책적인 흐름 네 가지만 좀 알고 가자 해서 정리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원자력이 왜 친환경 산업이야 라는 부분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원자력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크게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더 업데이트 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부분이 완전히 이제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우 3, 4호기 주기 그 계약 생태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좀 가시적으로 사업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고요. 또 관련된 헤드라인만 좀 짚어드리면 우리나라의 원전 일감 2,100억 풀린다. 또 원전 강소기업 150개 키운다. 또 특히 5월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원전 관련된 사업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완전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측면에서 원자력이 좀 대체에 불과한 그런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사업 부분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내 원자력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ETF 두 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